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화학과 박사후 연구원 김주은입니다. 오늘은 이것도 과학, 자연 속 숨은 과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다양한 천연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연물이란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화합물 또는 대사산물의 총칭으로 조금 더 쉽게는 식물이나 미생물, 동물과 같이 살아있는 유기체가 대사 과정 중에 생성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미생물에서는 단백질보다 작은 단위인 펩타이드를 생성할 수 있고 그보다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 혹은 어떠한 맛을 내는 아미노산 등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천연물은 다양한 기능들을 나타내는데 그 기능은 다음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이나 바이오의약품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발행된 신문에 따르면 천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1천조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으며 그 규모는 매년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또한 2023년 약 500조 원으로 규모가 확대된다고 발표되었고 매년 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천연물을 이용한 시장이 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지 바이오 의약품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짧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식물이 원료가 되는 천연물 신약은 부작용이 적고 장점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는 그동안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천연물 신약 연구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 천연물로 만든 약은 기존에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약이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을 보면요. 네. 흔히 케미컬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이 있습니다. 케미컬 의약품은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만든 약이고요. 예.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로 세포 배양을 통해 만든 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화제처럼 약국에서 흔히 보이는 약들 있잖아요. 저희가 경구로 먹는 약이죠. 예. 이런 것들이 케미컬 의약품이고요. 네. 당뇨 환자들에게 필요한 주사제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바이오 의약품을 큰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인슐린 주사제가 동물 췌장에서 분리한 인슐린으로 만든 주사약이거든요. 네. 이 바이오 의약품은 주사제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천연물 의약품은 주로 식물 성분을 원료로 합니다. 이게 또 찾아보니까 타미플루 있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이 약이 식물을 원료로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이게 팔각회향이라는 식물을 원료로 한 천연물 의약품입니다. 신약 중에서도 천연물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국산 천연물 신약은 SK케미칼의 조인스정, 동아 ST의 스티렌, 녹십자의 신바로 캡슐 등인데요. 조인스정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누적 매출액 4천억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2010년경까지만 해도 이렇게 국내 천연물 신약 개발과 출시가 활발했는데요. 2015년 이후로 열기가 쫙 식었습니다. 근데 개발만 잘 됐으면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ESG 기조랑도 잘 맞았을 것 같은데 거의 한 10년 정도 전부터 좀 개발 열기가 식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가 조금 까다로워졌다는 거를 이유로 듭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0년에 이제 천연물 신약 개발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신설합니다. 네. 또한 2000년에는 천연물 신약만을 위한 허가 요건과 심사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도로 신설을 했죠. 그러나 2016년에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재고시를 통해 천연물 신약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제출 자료 범위 완화 혜택을 없애는 등 허가 절차를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렇죠. 규제가 세지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하기 힘들 것 같은데 굳이 왜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렇습니다. 네. 케미칼이나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예. 아무래도. 네, 이렇게 천연물을 위한 별도 제도가 필요한데 이제 이게 없어진 겁니다. 관련해서 이태우 단장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도 약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와 프로토콜에 따라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뒤로 제약회사들이 다 약으로 안 가고 건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집요하게 개발을 하기보다는 성과가 빠르게 나는 시장으로 눈을 돌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으로 개발을 하면 상품화도 빠르고 규제도 적고 매출도 빨리빨리 나오니까 더 잘 나오고 그렇죠. 하는데 이게 왜 힘들게 약을 만들어야 하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도 잘 못 받는 경우까지 생겼고요. 실제로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다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선회하는 국내 제약 바이오사가 꽤 있습니다. 이제 휴원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지방간 천연물 신약 등을 개발하려다가 답보 상태라서 최근 천연물 관련해서는 신약보다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예. 근데 이렇게 2015년 이후 국내에서는 천연물 신약 개발 분위기가 많이 식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연물 특징상 부작용이 거의 없고 다른 약과 함께 투여하면 또 이제 시너지 효과도 나기 쉽거든요. 예. 이거를 병용 투여라고 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개발을 하는 회사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는 코로나 치료제 분야에서 또 국내 기업들이 천연물 신약 개발을 또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천연물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내 업계 연구 개발이나 시장 자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량 생산과 재배 등 관리가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를 유지하기 힘든 천연물 신약. 하지만 최근 들어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합성 신약에 비해 부작용은 물론 개발 비용도 적어 천연물 신약에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항바이러스 효과가 높은 천연물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밝힌 국내 기업은 모두 18개사. 현재는 7개사만이 개발을 진행 중인데 이들 중 3개사가 천연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항바이러스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제넨셀의 성과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생식물인 단팔수입에서 추출한 물질에 대해 이미 동물 실험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입증했고 현재는 국내에서 임상 2, 3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첫 환자를 모집해 투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인도에서도 임상시험 계획서를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유럽 승인 역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시된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해서 엔데믹 이후에도 충분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날 코로나 치료제 임상 2/3상을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 그 병원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과 신약개발 전문기업 비엘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기업 모두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하는 등 천연물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정성의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천연물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이렇게 천연물을 활용한 코로나 치료제 개발 한창 중인 모습도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앞서서 이게 중단된 이유로 규제를 또 거론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단순히 제품만 좋다고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이제 팔 수가 없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질적인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산업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식약처도 조직적인 관리를 해주시고 새 정부에서는 관련된 규제를 완화가 아니라 철폐를 해주심으로써 천연물 신약 제품에 대한 확장성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천연물 신약이 기존 신약과는 다른 만큼 별도의 인허가 체계를 만들어주는 등 규제에 있어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의견입니다. 이제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 천연물 신약 개발이나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예. 정부가 관련 정책 마련이나 세금 감면 등 재정 혜택들을 꽤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사실 국내 천연물 신약 개발 그 기술이 중국에 비교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거든요. 예. 뛰어난 국내 벤처 기업들의 천연물 신약이 사장되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제목은 국산 천연물 코로나 신약 나오려면, 해시태그는 천연물 살려, 규제부터 넘어야 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자연에서 천연물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을 해왔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지는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천연물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5가지의 물질의 발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꽃은 양귀비라는 꽃인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귀비의 열매에 상처를 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얀색 유액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채취해서 말린 가루가 아편이라고 합니다. 1806년에 아담 제르티너가 이 아편으로부터 약 10배 더 강력한 효력을 지닌 마약성 진통제를 분리해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핀이라는 물질입니다. 모르핀이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착안하여서 그리스 신화의 꿈의 신인 모르페우스의 이름을 따와 명명을 하였고 심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이 되고 현재 일반 진통제로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경우 특히 암성 통증에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껍질에 함유된 살리실산은 기원전 1500년쯤에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언급이 되는데 버드나무 껍질 즙을 열이 있는 사람에게 먹이니 해열 작용과 진통 작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1763년 런던 왕립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약 60년 후에 이탈리아의 한 화학자가 살리실산을 분리했다고 합니다. 살리실산은 의학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위벽을 자극하며 설사를 일으키고 많이 먹을 경우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1897년에 독일 바이에사의 연구원인 펠릭스 호프만이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줄인 아세틸 살리실산을 발명하게 되는데 이것이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며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진통제와 해열제인 아스피린입니다. 이로부터 몇 년 뒤에 영국의 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실험을 위해 샬레의 폐렴이나 균열증, 심내막염의 원인균인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고 휴가를 갔는데 이것의 뚜껑을 제대로 닫는 것을 잊어버리고 돌아와 보니 곰팡이에 오염이 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 주위에 균이 자라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곰팡이가 어떠한 물질을 분비하고 이에 의해서 균이 죽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물질을 분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세균 감염에 대한 질환을 처음으로 정복한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194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왁스먼 연구소에서 토양 미생물인 방성균으로부터 생산되는 스트랩토마이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왁스먼은 자연에 있는 미생물들이 자신의 생존에 방해가 되는 다른 미생물과의 생존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내뿜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에 항생물질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였습니다. 스트랩토마이신은 결핵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항생제였고 그 이후에 네오마이신, 카나마이신, 겐타마이신, 토그라마이신 등의 항생제 탄생이 기폭제가 되었으며 오늘날 마이신이라는 이름은 항생제를 일컫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지닌 가장 강력한 의약품 중의 하나인 방코마이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코마이신도 항생제에 해당합니다. 1953년에 보르네오 정글 속 방성균으로부터 처음 발견되었으며 현재 슈퍼박테리아인 MRSA에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생제로 인류가 개발한 항생제 중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며 대부분의 항생제가 듣지 않을 때 최후의 항생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연물의 발견은 인류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또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약품을 포함하여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천연 소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피부 재생, 항염, 항균,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상처 치료제에 사용되는 마데카솔은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자라는 미나리과 식물인 병풀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 국내에서 출시되어 오랫동안 사용된 식물 유래 성분의 상처 치료제이고 제품에 따라서 상처, 창상, 화상, 욕청 등의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듯이 중국의 토착 식물인 향신료 팔각회양의 열매에서 약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10가지의 공정을 거쳐서 추출된 식힘산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물질은 유명한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입니다. 타미플루는 여기에 나와 있는 화합물의 상품명인데 1996년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이며 독감 증세의 악화 감소,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2차 합병증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타미플루는 원료에서 얻은 식힘산으로부터 작용기들을 붙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료인 팔각회양을 먹는다고 해서 타미플루와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2009년 신종플루 범유행 당시에 팔각이 품귀 현상을 빚어서 팔각을 사용하는 식당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주목나무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염증 치료약으로 널리 써오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예전부터 신장염, 부종, 당뇨병 등의 민간약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962년에 미국의 주목나무 껍질에서 탁솔이라는 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암세포의 분열 과정을 붕괴시켜 암세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서 난소암이나 유방암, 폐암 등과 같은 항암 효과를 보이며 매년 미국에서 1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일일 초에서 추출한 빈물라스틴은 항암 효과를 갖는 물질로 주로 호지킨 림프종과 고원암 등에 사용이 됩니다. 탁솔과 같이 암세포의 분열을 중지하여 항종양 효과를 나타내지만 골수 기능을 억제하는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색 쌀이라고 하는 홍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합성물인 로버스타틴은 고지혈증 및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보통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이 최고조에 도달하기 때문에 아침에 복용하는 것보다 저녁이나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며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그 흡수가 증가돼 저녁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물질인데 레스베라트롤은 식물이 곰팡이나 해충과 같은 좋지 않은 환경에 직면했을 때 만들어내는 파이토알렉신으로 폴리페놀계 물질입니다. 이는 인체에 여러 질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항암, 항바이러스, 신경보호 등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고 주로 포도의 껍질, 씨앗에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식품에 따라서 함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림과 같은 적포도주에는 리터당 0.2mg에서 5.8mg 정도의 레스베라트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곤충에 기생하는 작은 버섯입니다. 이런 동충하초에는 코르디세핀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최근 이 물질이 항백혈병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서 의학적인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충하초는 적은 개체수로 띄엄띄엄 발견되기 때문에 필드에서는 대량으로 얻기 어렵지만 실험실 환경에서는 대량으로 배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곤충에 기생할 때 가장 잘 자라는지를 관찰하여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가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울금의 선명한 노란색 색소 성분은 커큐민이라는 물질인데 커큐민은 강력한 소염 성분입니다. 커큐민은 항염증, 암 예방, 관절염 개선, 두뇌 건강 증진, 치매 예방 등의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입자가 커서 위장에서 흡수가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담즙으로 배출되는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려고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코빌로바라는 학명을 가진 은행나무는 2억 년 이상 멸종하지 않고 생존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우며 다양한 질병에 사용되었습니다. 징코빌로바 안에 있는 황산화 물질인 플라본 배당체가 들어있어 혈관 내 트라이글라세이드가 쌓이는 걸 막아주고 혈관 탄력을 유지시켜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 내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이와 같은 뇌심혈관 질환에 좋은 영양제라고 합니다. 당뇨병 예방 및 고혈압 등에 도움이 되는 베르베린이라는 물질은 중국과 인도의 전통의학에서 2500년 이상 사용되었으며 한국 한의학에서도 그 효능을 이용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매자나무에 들어있는 노란색을 띠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이전에는 노란색을 띠는 염료로 사용하였지만 염증 관련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밝혀지면서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 먼저 로즈마리 추출물에는 보르네올이라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항산화, 수분 증발을 차단하고 피부의 저항력 향상 효과를 가지고 있어 기능성 화장품의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로즈마리로부터 기능성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Found in the dark, broken as God. You were there for me. Gave you my heart, it was a part. You were the one I needed. Felt like this is really hard to find. Some met you at the right time. Found in the dark, broken as God. You were there for me. Gave you my heart, it was a part. You were the one I needed. Felt like this is really hard to find. Guess I met you at the right time. Gave you my heart, broken to pieces. You fixed it.
sky. You were there for me. Gave you my heart. It was a part. You were the one I needed. Love like this is really hard to find. Guess I met you at the right time. Jet planes in the night sky with you. I'm getting high in the sunrise with you. Getting through all the bad times with you. I wasn't missing a thing I would do. And I wish that I could do eternity. Cause time moves on, and now you're gone. And if only I could do eternity, I'd come and get you, I can't forget you.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all the time. I wish that I wish that you know.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all the time. I wish that I wish that you know. What the hell am I doing this for? Lying here on my bedroom floor, finding peace in the memories of you. I wasn't missing a thing I would do. And I wish that I could do eternity. Cause time moves on, and now you're gone. Oh, if only I could do eternity, I'd come and get you, I can't forget you.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알부틴은 월귤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물질로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피부 미백 효과를 나타냅니다.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원리는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탈색하는 것과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탈색하는 것으로는 비타민 C를 들 수 있고,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알부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성초 추출물에 가장 풍부하게 함유된 퀘르스틴이라는 물질은 항균 및 소염 작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의 잡티, 여드름, 각종 트러블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며, 이러한 염증 제거 효과로 인해 아토피 및 피부 질환의 증상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물질은 잘 알려진 카테킨이라는 물질인데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특히 녹차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효능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녹차는 미국의 시사 저널 타임의 기사에 가장 강력한 효능이 있는 10가지 음식에도 올랐었는데, 그 주요 성분이 바로 카테킨이라는 성분입니다.
카테킨은 떫고 쌉싸름한 맛을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화장품에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였고, 가치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친환경 제품들이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친환경을 슬로건으로 하는 ESG 경영을 앞다퉈 실행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학적 합성이 아닌 천연물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 시장은 지금보다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시간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